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보다 돈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왜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녀? 국민적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문근식입니다. 저는 198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해군생활 32년 중에 22년 정도를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는 이제 잠수함 전문가라고 약간 소문이 났어요. 약간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그게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하고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 이걸 냈습니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잠수함이 바다의 왕자, 수중의 제왕, 해전의 양상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맹활약을 했어요. 특히 1, 2차 대전 때는 영국하고 독일하고 해군력이 한 8대2 정도로 독일이 열세했어요. 독일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막강한 영국 해군을 어떻게 무찌를 것이냐, 그래서 이제 U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 1차 세계대전부터 참가하게 됐죠. 약소국에서 강대국에 필적하는 무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8대2 해군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거의 항복 직전으로 몰고 왔으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경제적인 무기다 이렇게 평가받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서도 미국 잠수함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쟁 물동량을 차단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인 비대칭 무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한국은 천안함 사건 있잖아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하던 방법을 본따서 한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스케프프로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가 영국의 큰 항구인데 거기 비밀리에 들어가서 전함 2척을 깨고 왔어요. 독일 돌아오니까 베를린에서 막 히틀러가 카퍼레이드 해주고 뭐 꽃불 해주고 환영했다고. 전쟁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은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적 항구까지 들어가서 전함을 깼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게 잠수함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본따 가지고 2010년도에 김정은이가 우리도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하자 모사를 꾸민 거죠. 그때 당시엔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이 정권을 이양받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잠수함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히트를 쳐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게 천안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인 무기, 비대칭인 무기도 되고 정치적인 무기도 되고.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독일에서 전쟁 말기에 개발한 V1, V2 로켓 기술을 러시아하고 미국이 뺏어갔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을 이제 잠수함에 싣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959년도에 미국의 핵잠수함 폴라리스 미사일을 실었는데, 이 무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원자탄의 1600발의 효과예요. 오하이급 잠수함 한 척에 들어있는 SLBM 유력이. 이거는 실로 위협적인 무기잖아요. 이거는 강대국의 상징이고 국가 전략 무기로, 오늘날 ICBM이 아무리 있어도 ICBM은 날아가는 다 보자는 포물선 그리고 나가기 때문에 요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잠수함이 실으면 어디서 쏠지를 모르잖아요. 예상을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물속에 숨겨놨거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하고 한국에서 맨 먼저 핵 기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물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게 SLBM이거든. 오늘날의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이다. 그래서 각국이 잠수함을 서로 가지려고 하죠.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원리가 디젤 엔진이 있어요. 발전기를 들면 발전기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를 사람 몸만한 축전지 수백 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까지는 주로 잠수함이 수상 항해를 물 위에 항해하다가 적이 오면 물속에 쏙 들어가 숨어가지고 어리로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왜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 없었냐면은 이 축전지 용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축전지 용량이 그때까지는 2시간 정도면 방전되면 또 위에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들키잖아요. 그럼 공격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잠수함이 2차 대전 말경에는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왜냐하면 항공기하고 항공모함이 너무 기술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전투에서는 잠수함이 항공기한테 공격받은 게 56%가 됐어요. 2차 대전 말경에 독일하고 영국, 일본, 미국 잠수함 요원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물 위에 올라가니까 계속 공격당해요.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막 열심히 개발했어요. 독일도 개발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완료를 못하고. 근데 이제 1954년도에 미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은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해가지고 엔진을 돌리지 않아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기가. 근데 원자로는 우라늄을 핵분열 현상으로 이제 원자로를 가동하고 거기서 고열이 나오면 그걸 물로 끓여가지고 증기를 발생해 증기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든. 그러니까 물속에 공기가 없어도 돼요. 이 잠수함은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이제는 안 올라가도 되는 잠수함, 필요시만 올라가는 잠수함 바뀐 거예요. 그게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핵무기 운반체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항공기 전략 폭격기. 그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 요즘은 레이더하고 인공위성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는 날아가면서 항공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ICBM, 대륙간 탄도탄. 거기다 핵탄두를 실어가 날리는 건데 그것도 날아가다 또 걸려요. 워낙 요격 시스템이 발달되고. 그래서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 그래서 핵무기 운반체 세 개는 전략 폭격기, ICBM, SLBM. 세 가지인데 SLBM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핵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는 거, 그래 물속에 숨기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6개 국가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근데 그 중에서도 탑3를 하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꼽을 수 있죠. 미국이 가장 강해요. 핵 추진 잠수함은 첫째로 비싸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고난도가 필요하고 우라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방해를 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에 못 가지게 하는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도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헤게모니를 할 거 아니에요. 큰형님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한국도 가지려고 하고 북한, 브라질 이런 데 가지려고 해요. 일본은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선박용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엄청 빨리. 1963년도부터 시작해 90년도 초에 선박용 원자로를 다 만들어 시험하고 기술을 다 확보했어요. 일본은 엄청나게 기술이 앞서가요. 그러나 요코스카에 미국 핵잠수함, 한국함이 다 전개해 있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일본하고 미국은 작전을 같이 공유해요. 미국이 다 싸워준다는데 왜 갈급하게 필요하겠어요? 핵잠수함이 기술만 확보하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자기도 만들겠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시설, 제철시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시작하면 6개월 이내에 만들 정도로 다 완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존하고 있죠. 그러나 2019년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분담금 안 올려주면 철수하겠어 이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도.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해군력이 훨씬 세요. 우리가 5분의 1 정도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3분의 2 정도 해군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소한 해군력이 강한 해군력에 맞서려면 핵 추진 잠수함 같이 공격력도 뛰어나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으면 좋죠. 우리는 이미 2003년도부터 제가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했기 때문에 기초 자료는 다 확보했고 기초 응용 연구 다 끝났어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다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전역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알려줘요. 북한은 핵잠수함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들려고 2010년도부터 뭐 핵잠수함 만들면은 동상을 세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어요.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자기들은 핵잠수함을 갖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10월 달에는 핵잠수함의 설계 검토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징계 매겨라 그랬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잠수함을 먼저 시작했는데 못 만드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국제 제재 때문에 부품을 다 온전히 수입이 안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은 두 가지 키 테크놀로지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조그마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컴팩트하게. 근데 북한은 잠수함 만드는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쯤 해가지고 푸틴하고 회의할 때 미국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이번에 가면은 김정은이가 유성 발사 기술하고 인공위성 기술하고 핵잠수함 기술을 아마 부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2월 24일 김정은이가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방문해가지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직 지도했다고 그랬어요. 추측한데 진도가 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국제 제재 아랑곳 없이 다 했어요. 미사일도 다 개발했고 핵미사일도 수십 종이에요. 수십 종. 그리고 핵잠수함도 만들겠다 선언했고 2016년도에 SLBM을 개발해가지고 북극성 3호까지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을 배가 없는 거예요. 원래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야 제격이에요. 핵잠수함은 전기를 무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에 SLBM 실은 거는 니아카에다 막 2톤, 3톤을 싣고 다니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실은 거는 북한이 유일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핵잠수함에 관한은 북한보다 더 기술력이 발달돼 있다. 잠수함도 잘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국제 제재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인 한계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우리가 유인했잖아요.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다 우리가 견인해가지고 트럼프를 거리 가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했어요. 이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데 우리가 핵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터부시해 왔는데 지금 북한 김정은은 해군도 핵무장화를 해라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우리는 쉬쉬하면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보다 뭐 돈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경제력이 4, 50배 앞섰는데 왜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녀? 국민적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지금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했는데 국민의 75.2%가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에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내가 도와줄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국제 정세라는 거는 하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핵을 1000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반납했잖아요. 러시아에. 다 지켜준다 했잖아요. 근데 안 지켜줬잖아. 러시아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건드렸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크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북한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북한도 항상 체제 유지에 걱정이 된 거예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가지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엄청 압박했어도 아랑곳도 않지 하고 핵무기,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해군력은 우리가 북한은 압도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건 세계 명품이에요. 그다음에 뭐 독도함도 있고 호위함들이 엄청나게 전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압도해요.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꿀리는 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보다 해군력이 월등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비대칭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핵잠수함이란 말이죠. 핵잠수함은 최후까지 생존하면서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일본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란 말이죠. 우리가 1대1의 전력을 세울 수는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그래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 시간에도 물 밑에서 서로 술래잡기 해요. 물속에서 상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거기보다 최소한 1.5배의 속력을 계속 24시간 하루 종일 낼 수 있어야 돼. 가다가 들키면 도망가고 다시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하려면 속력이 우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디젤 잠수함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해도 미국에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물속에 감췄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견제해야 되고 중국이나 일본이 만약에 우리를 압박한다. 중국은 병자호란 정묘호란 우리를 수없이 괴롭혔고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거의 노예 취급했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미군이 철수할 경우는 또 재발된다 이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우라늄 농축도를 93% 이상 농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핵잠수함은 93%가 농축하는 우라늄을 쓸 수도 있고 프랑스 같이 20% 미만의 농축도를 가진 핵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농축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재처리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사와야 돼요. 사오는 건 미국이 다 감시해요. IAEA를 통해서. 일본의 2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정말 인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반성 세력이 있어요. 그 2발을 떨어뜨리면서 일시에 7만 명,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유증에서 7만 명, 8만 명이 또 죽었어요. 교훈이지, 교훈. 핵무기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상의한 것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든 거예요. 1957년에 이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군사력은 사용하지 말자. 거기서 가장 제재를 세게 한 게 핵 기폭장치나 핵발장치. 그거를 만들지 말자. 그거예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거기에 지금 189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는 IAEA에서 계속 사찰할 때 받아야 돼요. 우라늄을 갖다 쓰면은 너 어디다 썼어? 계속 감시해요. 그래서 IAEA하고 미국하고 우라늄 공급국과 수급국 삼각형으로 감시하게 돼 있어요. 핵 잠수함은 우리 오로지 핵무기는 만들지 않고 우라늄 농축도도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의 20% 미만 농축도를 가지고 우리는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이게 우리의 이제 하나의 전략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반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냐면은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이나 핵 장비나 이런 것들은 미국 허락 없이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협상을 했다고. 우리는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미국도 알아요. 핵 잠수함하고는 핵무기하고는 틀리다. 우리는 핵무기 만들 수준이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은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호주에 핵 잠수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우리를 같이 이제 한미일이 대동 단계시켜서 중국을 억제하려고 해요. 이런 바당에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미국도 골치 아프죠. 우리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다. 특히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선봉에서 막아주겠다. 미국 당신들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